인터넷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 스마트폰의 등장 등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서 사람은 더욱 많은 데이터를 만들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우리 일상을 숨쉬게 하는 공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로 쇼핑을 하고 글과 사진, 영상 등을 공유하며 날씨와 교통정보 뉴스 등 각종 정보를 검색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업로드한 사진과 동영상은 여러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흘러가며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를 거쳐서 데이터 센터에 저장됩니다. 데이터를 흔히 인공지능 시대의 원유라고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는 왜 중요할까요?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 중 기계학습 기법에 쓰이는 학습 재료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지만 인공지능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지식 기반 인공지능, 즉 전통적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즉 최근의 인공지능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통적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식을 흉내내어 만든 것이고 최근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을 흉내내어 만든 것입니다. 기계학습은 이 중에서 데이터 기반의 최근 인공지능입니다.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할 때 지식 기반 인공지능은 의료 전문가들로부터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면 어떤 병인지에 대한 의료 지식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규칙으로 만들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인공지능은 사람 전문가가 가진 지식을 모두 규칙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시스템으로 만든 인공지능으로는 마이신이 있습니다. 마이신은 의료 인공지능으로 환자들의 증상을 입력받으면 600여 개의 규칙을 통해 환자의 병을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은 환자들의 증상과 그들의 병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여 증상과 병 사이의 규칙을 찾아냅니다. 적절한 데이터만 주면 그 속에서 스스로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때 적절한 데이터를 더 많이 줄수록 더 신뢰성 있는 규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으로는 IBM의 의료 인공지능 왓슨이 있습니다. 왓슨은 200여 종의 의학 교과서, 290여 종의 의학 저널, 1200만 쪽의 의학 전문 자료로 학습하여 암 환자를 위한 치료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및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운전을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환경에서는 그 IT 기술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로 이것저것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클로바. 이번 주말에 이마트 셔? 이마트 분당점의 휴무일은 12월 9일 일요일, 12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가야겠네? 쇼핑을 할 때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추천 인공지능까지 요즘 서비스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대부분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랩스 자율주행 기술 그룹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똑똑하게 만들려면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가르치는 방법과 사실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어른이 강아지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강아지야. 또 고양이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수없이 이제 반복을 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아기가 이제 나중에는 강아지를 보고 저거는 강아지. 고양이를 보고 저거는 고양이라고 이제 배우게 되죠.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방식이 거의 같은 원리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강아지, 고양이 예를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다양한 강아지 사진을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장, 또 고양이 사진을 한 1000장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모델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이제 본따서 신경망 구조를 만들고, 이제 그 신경망에다가 강아지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이제 입력으로 넣어주겠죠. 얘는 컴퓨터하고 기계니까. 그리고 강아지 사진을 보면 0, 고양이를 보면 1의 값을 출력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학습셋이라고 하거든요. 학습셋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과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을 더 잘하게 되고 더 똑똑하게 이제 됩니다. 데이터는 형태에 따라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엑셀표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표 데이터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각각의 행에는 각각의 샘플을 표기하고 각 열에는 데이터의 특징과 맞추고자 하는 정답 레이블을 표기합니다. 인공지능을 만들 때는 특히 특징이 중요한데 데이터의 특징들 속에서 의미를 추출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의 값을 예측하거나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 나이, 키, 몸무게, 50cm 달리기 기록을 통해 멀리 뛰기 기록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면의 정형 데이터에서 샘플의 개수는 3000개이고 특징은 성별, 나이, 키, 몸무게, 50m 달리기입니다. 이때 예측하고자 하는 결과, 즉 레이블은 멀리 뛰기 기록입니다. 기계학습 인공지능을 이용할 특징들, 즉 성별, 나이, 키, 몸무게, 50m 달리기 기록과 그에 따른 레이블, 즉 멀리 뛰기 기록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학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예측하고자 하는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미 학습한 특징을 바탕으로 멀리 뛰기 기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계학습 기법은 주로 이러한 정형 데이터를 다룹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형식이 없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많이 쌓인 것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인공지능에는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계학습의 일종인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지 인식과 이미지 생성 기술 등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면 사진을 찍어 검색하는 이미지 검색, 자율주행 자동차의 신호등 및 교통 표지판 인식, 나만의 손글씨 폰트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성 데이터는 음성 인식, 음성 합성 기술 등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술로는 음성 인식 스피커, 음성 인식 회의록 작성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자연어 처리 기술의 주재료로 사용되며 뉴스 요약, 뉴스 기사 작성, 번역, 인공지능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이 간략하게나마 이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변 도로 환경을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인식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죠. 내가 이제 어떻게 주행을 할 것인지, 앞으로 주행할 경로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을 제어해서 그 생성한 경로대로 주행을 해요. 그래서 이 각 단계마다 사실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쓰이는데, 단계별로 좀 들여다보면, 이제 먼저 주변 도로 환경을 인식을
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센서들을 달고 주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센서들을 통해서 이 도로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 주변에 뭐 차량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달리고 있고 또 보행자가 뭐 어디에 있고 그 과정에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렇게 인식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주행할 경로를 생성을 하는데 그 경로를 잘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차량들 또는 보행자처럼 이제 움직이는 그런 물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행동 예측하고 그다음에 나의 주행 경로 가장 최적합한 주행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그 자율주행용 지도를 만들 때나 또는 이제 그 지도를 활용해서 그 지도상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낼 때 그럴 때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인공지능이 아주 거의 지배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로바에서 AI 테크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는 이수미라고 합니다. AI 기술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감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딱 오감에 들어맞지는 않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 말이라는 걸 듣게 되잖아요. 그럼 귀를 통해서 그 말이라는 걸 듣게 되는데 그것은 음성 인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음성 인식이 돼서 일단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거고 글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스피치가 텍스트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글자가 무엇일까? 얘는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게 NLP, 자연어 처리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저는 그게 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거를 이제 말로 해줘야 되니까 입을 통해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드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것은 TTS, 이제 음성 합성으로 목소리, 자기 이제 텍스트를 보이스로 해가지고 결국 사람이 그 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게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런 세 가지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클로바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저희 눈도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개야 고양이야? 그러면 이제 개하고 고양이를 분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전에 대한 기술이 되는 거고요. 사진을 한 장 딱 찍었는데 거기 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글씨가 뭔지를 인식하게 되면 OCR 해가지고 이제 글자를 읽어내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입, 귀, 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술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데이터 경쟁력이 곧 국가,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데이터 없이는 인공지능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인공지능 기술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데이터 라벨링 사업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라벨링이란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에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기초이자 필수 작업으로 꼽힙니다. 그럼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내외의 노력을 살펴볼까요? 미국은 지난 2011년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관련 기술 투자 필요성을 밝히고 2012년 6개 연방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일찍부터 데이터 정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 개인정보 보호 규제 조항을 폐기하며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명정보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주체의 실명을 가림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23-45에 거주하는 27세 남성 정희석은 개인정보이지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정모씨는 가명정보입니다. 이러한 가명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각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연령대나 성별 등의 정보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3법 개정안에 이어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며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해 양질의 데이터 자원을 확충하고 2021년까지 데이터 생산과 유통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기업들 역시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 네이버는 2013년 춘천시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였고 세종시의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2023년까지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삼성 SDS도 고성능 컴퓨팅용 데이터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클라우드 시장의 증가세에 대비하여 해외 IT 기업들도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세계 1위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인 에퀴닉스와 구글 클라우드는 서울에 이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였고 투자은행 계열사인 맥쿼리 캐피탈 등 다른 해외 기업들도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란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시설이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제 춘천에 각이라는 이름의 데이터 센터를 201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2 데이터 센터가 이제 세종시에 제1 데이터 센터의 한 5배 규모로 아마 공사가 시작된다고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큼 데이터가 늘어나는 속도가 저희의 예상 이상으로 빠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대량의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는 얘기죠. 이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네이버 이용자들이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해낸 데이터들, 또는 뭐 사진을 찍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올렸다면 이제 거기에 사진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국내에 이런 데이터 센터가 없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이 데이터가 결국은 우리가 매일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뭐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외국 기업의 뭐 외국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의 주인이 이제 한국 이용자들인데, 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권리,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특히 이제 그 개인정보 중에서 더 민감한 정보들, 뭐 건강 정보라든지 의료 정보, 뭐 금융 정보, 이런 것들까지 이제 외국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그럴 거고요. 데이터가 곧 이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라고 다들 여기고 서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 주권을 이제 지킨다는 의미에서 국내 데이터 센터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애들 이제 식당에 가면 항상 붐비잖아요. 문제의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나는 밥을 빨리 먹고 싶다라는 문제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밥을 빨리 먹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있고 식당이라는 게 있고 배식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어떤 절차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럼 각각의 그런 구간들에서 데이터를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밥을 주로 먹으러 오는 시간은 집중되어 있다. 12시에 와가지고 태그를 다 찍더라. 그러면 몇 명이나 태그를 찍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면 여기에 이게 왜 12시에 이렇게만 먹어야 돼. 분석을 해보니까 좀 분산을 시켜도 되겠다 라고 하면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조금 분산을 시켜서 나눠가지고 먹으면 그래도 붐비지 않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갈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는 측정 가능해야 되고 분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니까. 결국 테이블에 우리가 그러니까 로우와 컬럼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X축, 그러니까 세로축은 시간대로 해야 될까?
여기 가로축은 사람으로 해놔야 될까? 유저로 해야 될까?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데이터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와 개인의 데이터 주권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란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데이터 주권과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개인정보 삭제권, 출처 및 목적 요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여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였습니다. EU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은 GDPR을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는 관련 산업의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가 중요해진 시대에서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개념과 대립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주권은 자국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U의 GDPR에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뿐만 아니라 EU 시민의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 1월부터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행하여 중국에서 사업하며 수집한 정보는 중국 서버에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이전 시 중국 당국의 평가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공유, SNS를 아시나요? 이 SNS는 특수 효과를 입힌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중국 기업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1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SNS는 최근 미국의 국방부와 교통안전청 등의 기관에서 사용 금지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SNS가 IP 주소, 위치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자국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주권 문제는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논의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국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조차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의 중요성과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곧 국가 및 기업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인 시대라는 점과 데이터 주권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목적에 맞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사실도요.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간단한 인공지능을 만들어 수업에 활용해보고 싶다면 먼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는 지역별 미세먼지 관측 정보, 지역별 학교 현황 데이터 등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은 검색창에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트리 플랫폼에서도 학습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수 내용을 정리해줘. 데이터를 흔히 인공지능 시대의 원유라고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한 자원이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 중 머신러닝에 사용되며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에는 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미지 인식,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음성 데이터를 이용하면 음성 인식, 음성 합성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면 자연 어처리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경쟁력이 곧 국가 및 기업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의 시대. 국내외 기업들은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및 개인의 데이터 주권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중요성과 인공지능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다양한 기술 이야기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